반갑습니다. 종쌤TV의 종쌤입니다. 오늘은 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이 구문이다 좀 무료 버전의 요약본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특히 시험 영어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한번 용기 내가지고 영상을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 문장을 읽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문장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 문장 안에 논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논리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로 그 문장 안에 명사들 간의 관계를 아는 게 기본이다. 좀 더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보실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한국말을 볼 때 동사를 볼까요? 잘? 물론 보긴 보죠. 보긴 보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사가 맨 끝에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한국말로 된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막 동사를 엄청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앞에 나온 말들로 의미를 추론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남자애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여잔데. 근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다가 어느 날 밤 잠깐 나오래요. 그리고 갑자기 너 이러면 좋아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사귀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 문장에 관계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계를 추론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이 약은 몸에 여기까지만 봐도 약이 몸에 좋던지 나쁘던지 둘 중 하나죠. 우린 벌써 직관적으로 약과 몸의 관계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그 문장 안의 명사들 간의 관계를 먼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한국말이에요. 영어는 요 사이에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냥 읽어보기만 하게 되고 그 문장 안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는 연습을 통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문장 안의 관계를 읽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주어랑 끝의 명사의 관계예요. 진짜로. 그런데 끝 명사 중에서도 전치사 명사라고 있어요. 이 전명구.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전치사라는 거를 신경 안 쓰라고 이렇게 전명구는 부사다 이러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명구는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얘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볼 때 왜 어려워하냐면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요. 공헌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문장은 환경적인 역경과 런저비티의 관계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to예요. to. 전치사 to. 이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를 도착점, 꼭대기 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뭔 뜻이냐? to 뒤에 명사는 결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때가 있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목적어 to 명사 이런 식의 형태로도 나올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동사에 따라 조금씩은 의미는, 자, 의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요. 자, 얘네 둘은 같이 갈게요. 요 둘 보세요. A가 B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뜻이. 또는 A가 B를 간 거고 A가 B를 가짐.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B를 어떻게 했다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A 때문에 B가 됨. 그 이제 대표적인 contribute to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contribute to를 한국말로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걸 연습할 게 아니라 이 문장은 환경적인 역경과 그들의 장수하는 것의 관계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환경적인 역경 때문에 덕분에 뭐 할게요. 그들은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이런 영어 문장 안에 관계를 통해 그 관계를 뽑아내서 말을 이해하는 연습이죠. 즉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말식의 바꾸기 영어가 아니라 이런 문장 안에 논리를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 타동사 목적어는요. 이때는 목적어와 be의 관계가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 목적어가 be가 되거나 목적어가 be로 가거나 목적어가 be를 가지거나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가는 게 영어구나. 그래서 문장 안에 이 명사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읽은 걸 바탕으로 이제 지문 독해까지 들어가야겠죠. 뭐 지문 독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 방식대로 문장을 읽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결과 역할을 하는 전치사들이 있겠죠. 100%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잘 모르겠을 땐 이 전치사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주로라고 쓸게요. 주로 결과 역할. to, for, into, onto, toward, as. 대표적인 친구들이야. 조금만 더 가보면 behind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가면 나중에 before 이런 것도 말할 건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to, for, into, onto, toward, as, behind 같은 친구들 뒤에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둔 상태로 우리 이제 2번으로 또 가서 해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읽을지 막 왼절이고 왼절은 한국말로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접속사 뒤 문장과 주절의 문장의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보다 바로 주절, 문장 안에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은 부사절과 주절을 만나면 이 주절 문장 속에서의 관계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여기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왼절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막 난리가 납니다. 이 ing는 한국말로 어떻게 읽고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투부정사라고 하는 형태 ing라고 하는 형태도 전부 주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to 동사 ing라고 하는 형태도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쓰는 걸 뜻하거든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쓰는 건데 어쨌든 동사의 의미는 담고 있기에 이 동사의 행동을 하는 주어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장의 주어가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뭔가 있으면 바뀌겠죠. 예를 들어 투부정사라고 해볼게요. 여기 for 명사, of 명사 이렇게 있고 to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주어를 for, of, the 명사라고 봅니다. 저런 게 없으면 그냥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돼요. 일단 마찬가지로 또 많이 보시게 될 상황 전치사 ing의 형태를 만납니다. 자, 전치사 뒤에 이렇게 소유격, 목적격과 같은 명사가 나오고 ing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ing의 주어는 소유격,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 바로 ing가 나온다. 그럼 ing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장 속 명사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 부사절 무시하고 여기 주절부터 좀 연습을 해보면 이 주절 안의 명사는 forming a judgment 명사, the letter 명사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결과가 좀 더 중요해요. 그 문장 안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은 얘가 보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orming의 목적어는 judgment예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forming의 주어예요. 그런데 in과 forming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 forming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따라서 주어는 the letter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저한테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보이냐면 여기가 보이지가 않고요. 사실상 저한테는 이 문장이 마치 이런 문장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이런 문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실전에서 이 문장을 본다고 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냥 이거를 그래서 관계로 본다면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구나. 사실은 여기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별로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고 핵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 빠르게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게 주어 타동사 목적어거든요. 이런 거를 소위 삼형식이라고 해요. 삼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어가 어떤 하고 목적어가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삼형식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삼형식의 기본. 그래서 주어가 보통 원인이고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 게 결과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게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동사가 아예 필요 없는 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약은 몸에라고 하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동사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뭐뭐 되는 것, 이 동사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또 막 너무 한국말의 의미에 집착을 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발생인지 변화인지 인식인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알다류라는 거죠. 알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덕분에 때문에 목적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주어 덕분에 때문에 목적어가 변한다. 주어를 통해 목적어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를 잠깐 정리하면 얘는 주어랑 목적어가 간접적인 인과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주어가 목적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만들거나 변화를 주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예요. 실제로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가 되는 거죠. 그 변한다에는 이제 올라가는 변화, 뭐 내려가는 변화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저한테는 이런 문장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폼은 이게 뭐 단어책을 찾아보면 형성하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태를 만들다. 그러니까 발생이에요. 그 말은 이제 레터 통해 덕분에 때문에 판단이 저지먼트 판단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좀 더 쉽게 쓰면은 더 레터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 말이잖아요. 결국 그냥 레터로 판단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어 뜻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레터라는 단어 뜻을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뭐가 되겠죠. 근데 보통 영어를 볼 때는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 자꾸 그냥 내가 명사 뜻 하나 떠오른 거 가지고 막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레터에 대해 알아야 돼요. 레터, 포머 이런 것들이 있죠. 후자,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됐죠? 얘네가 들어가면 앞에 비교 대상 두 개가 반드시 나오고요. 포머가 앞에 있는 게 포머, 뒤에 있는 게 더 레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그 대상이 앞에 있냐? 있죠. 이렇게 차이점 between A and B라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후자는 뒤에 있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레터가 가리키는 건 non-verbal message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더 레터는 non-verbal message예요. 그럼 이제 non-verbal message로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말로 어떻게 끄듬 맞추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 이거 뭐야 결국 뭐 됐고 그냥 결국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판단한다는 뜻 아니야? 결국 언어적인 메시지랑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차이가 있으면 비언어적인 메시지 가지고 좀 더 판단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게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빨리 받아들일 것이냐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독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래도 명사를 봤을 때 떠올리면 좋은 게 있어요. 명사 between A and B라고 나왔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명사가 관계, 관련, 연결, 연관 이런 식의 뜻이다. 그럼 이때는 A와 B가 인과관계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또 유튜브 보시면서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여러분 A와 B는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냐면 1번 A 때문에 B가 된다. 2번 B 때문에 A가 된다. 3번 공통의 원인인 C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말을 가지고 인과관계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얘도 있으니까. 근데 얘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하고 가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됐죠? 이런 게 이제 between A and B. 근데 만약에 2번 이 명사가 차이, 갈등, 긴장, 균형, 경계, 대립 등등의 단어다. 그럼 A와 B가 반대구나. 비교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은 A와 B를 비교하겠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discrepancy라는 단어가 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이 비교 대상이 된 거고 그 둘 중에 후자가 더 letter가 된 거고 후자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물론 나중에는 여기 중간에 동사가 어떤 좀 다른 뜻이 되면 이거를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요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에 만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올리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좀 궁극의 구문 강의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니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요. 주변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수험생활하는 친구들한테 많은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수업이실 거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남들이 뭔가 당연하게 이해하는 걸 진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은 이 말은 결국 이런 관계로 이해하면 끝이구나. 약간 이런 단순한 개념들을 자꾸 이해해 가시면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1, 2번에서 제가 먼저 좀 보여드렸고 3번을 딱 보시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그럼 이제 되게 길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쉽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미 끝인사를 했으니 갑자기 또 필 받아서 3번 하기 좀 그렇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